서랍 속에서 40년이 깨어났다. 준호는 이사짐을 정리하다 멈췄어요. 낡은 책상 서랍이 빠지지 않았거든요. 세 번째 잡아당기자 삐걱 소리와 함께 서랍이 열렸죠. 그 안에는 먼지 쌓인 노트와 색바랜 사진, 그리고 편지 봉투 하나. 봉투 겉면엔 잉크가 번진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준호 씨에게 1985년 4월 12일. 준호의 손이 떨렸어요. 그 날짜는 윤희가 떠난 날이었거든요. 아니, 정확히는 준호가 윤희를 떠나보낸 날. 그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어요. 편지지는 누렇게 발에 있었지만 글씨는 또렷했죠. 그날 난 떠난 게 아니라 기다렸어요. 첫 문장을 읽는 순간 준호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무너져 내렸어요. 40년 동안 쌓아 올린 침묵의 벽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죠. 뭐라고? 그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가늘었어요. 편지는 계속됐어요. 그날 역 앞에서 4시간을 기다렸어요. 비가 내렸고 사람들은 우산을 쓰고 지나갔지만 나는 그냥 섰어요. 당신이 올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준호는 무릎을 꿇었어요. 편지지를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아니야. 그날 넌 집에 없었어. 내 어머니가 그랬잖아. 그의 기억 속에서 그날은 이랬어요. 윤희의 집 대문 앞에 섰던 준호. 윤희의 어머니가 차갑게 말했죠. 윤희는 서울로 떠났어요. 이미 약혼자도 정해졌고요. 다신 찾아오지 마세요. 준호는 그 말을 믿었어요. 아니, 믿을 수밖에 없었죠. 가난한 교사 지망생이었던 자신과 부잣집 딸이었던 윤희. 그 사이의 거리는 너무 멀게만 느껴졌으니까요. 그래서 그는 떠났어요. 윤희를 잊기로 했죠. 아니, 잊으려 애썼어요. 하지만 편지는 말하고 있었어요. 당신이 오지 않아서 나는 이해했어요.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지. 하지만 나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아요. 다만 말하고 싶었어요. 내가 당신을 사랑했다는 것. 그리고 지금도 사랑한다는 것.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78년을 살면서 처음 흘리는 뜨거운 눈물이었죠. 윤희야. 그의 목소리는 울음 섞인 속삭임이었어요. 그 순간 조카 지훈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삼촌, 짐 정리. 삼촌? 지훈은 멈췄어요. 무뚝뚝하고 냉정했던 삼촌이 바닥에 무릎 꿇고 울고 있었거든요. 삼촌, 무슨 일이세요? 준호는 대답 대신 편지를 내밀었어요. 지훈이 편지를 읽는 동안 준호는 그저 눈을 감았죠. 40년 전 그날이 마치 어제처럼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비 내리는 역 앞. 만약 그가 그곳에 갔더라면, 만약 윤희의 어머니 말을 믿지 않았더라면, 그들의 인생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지훈이 편지를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삼촌, 이거 찾아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을. 준호는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빛엔 두려움과 희망이 뒤섞여 있었죠. 지금 찾으면 뭐하나. 40년이 지났는데. 그래도요. 지훈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이 편지는 삼촌에게 닿았잖아요. 40년이 걸렸어도. 준호는 편지를 다시 들었어요. 마지막 문장이 눈에 들어왔죠. 언젠가 이 편지가 당신에게 닿길 바라요. 그때 나는 아마 당신을 여전히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40년 전 그날처럼. 준호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그의 가슴 속에서 죽었다고 믿었던 뭔가가 다시 뛰기 시작했죠. 사랑이라는 이름의 기억이. 기억은 주소를 기억하지 못했다. 준호는 사흘 동안 잠을 못 잤어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죠. 윤희의 글씨체를, 문장의 떨림을, 종이에 베인 슬픔을 반복해서 더듬었어요.
지우는 그런 삼촌을 지켜보다가 결국 행동에 나섰어요. 삼촌, 일단 찾아봐야죠. 한윤희, 1949년생, 서울 출신. 그는 노트북을 펼쳤어요. 하지만 검색은 쉽지 않았죠.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너무 많았고 40년 전 주소는 이미 재개발로 사라진 지 오래였어요. 혹시 삼촌, 그분 집 주소 기억나세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때는 그냥 윤인의 집이었어. 큰 기와집이었는데 지금은 아마 말끝을 흐렸죠. 세상은 너무 많이 변했어요. 거리는 아파트로 가득했고 사람들은 모두 낯설었죠. 40년이란 시간은 모든 것을 지워버렸어요. 지훈이 뭔가 떠올랐다는 듯 말했어요. 삼촌, 그때 친구분 중에 기억하시는 분 없으세요? 윤희 씨를 아는 사람. 준호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노식이. 네. 박노식? 내 친구였어. 그때 그 일을 유일하게 알고 있던 사람. 준호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아직 연락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알아볼게. 다음 날 오후 준호는 오랜만에 낡은 주소록을 꺼냈어요. 거기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죠. 신호음이 3번 울린 뒤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세요? 늙었지만 익숙한 목소리. 준호의 가슴이 뛰었어요. 노시가 나야. 준호. 전화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웃음소리. 준호? 이 새끼 10년 만에 전화하는 거냐? 미안해. 그동안. 됐어.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준호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결국 말했죠. 윤희 얘긴데.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어요. 노식의 목소리가 낮아졌죠. 윤희? 한윤희 말하는 거냐? 응. 편지를 찾았어. 40년 전에 쓴 편지. 뭐? 준호는 편지 내용을 천천히 설명했어요. 노식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한숨을 길게 내쉬었죠. 그래서 지금 찾으려고? 응. 내가 혹시 아나 싶어서. 노식이 말했어요. 준호야. 나도 윤희 소식은 못 들은 지 오래야. 근데 3년 전쯤 우연히 누군가한테 들었어. 윤희가 요양원에 있다고. 준호의 손이 떨렸어요. 요양원? 응.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서울 근교 어디였던 것 같아. 정확한 곳은 모르겠어. 노시가 제발 기억 좀 해봐. 누구한테 들었는지, 어디였는지. 노식이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아, 맞다. 그때 성북구 쪽이라고 했던 것 같아. 소망 요양원이었나? 아니면 평화였나? 준호는 급하게 메모했어요. 고마워, 노식아. 준호야. 노식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어요. 40년이야. 사람은 변해. 내가 기억하는 그 윤희가 아닐 수도 있어. 알아. 그래도 갈 거야? 준호는 눈을 감았어요. 편지 속 문장이 떠올랐죠. 언젠가 이 편지가 당신에게 닿길 바라요. 그때 나는 아마 당신을 여전히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응, 가야 해. 그날 밤, 지우는 성북구 요양원 리스트를 뽑았어요. 총 8곳. 삼촌, 내일부터 하나씩 가볼까요? 준호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봄비가 내리고 있었죠. 40년 전처럼. 지훈아. 네. 사랑해도 유통기한이 있을까? 지훈은 삼촌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처음 보는 삼촌의 모습이었죠. 약하고 떨리고 두려워하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삼촌. 응? 이 편지는 40년이 지나서 도착했잖아요. 그럼 사랑도 그런 거 아닐까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시작일 수도.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눈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죠. 그럴 수도 있겠네. 밤은 깊어갔어요. 준호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누웠어요. 윤희의 글씨가 손끝에서 느껴지는 것 같았죠. 기다렸어요. 그 문장이 계속 울렸어요. 준호는 중얼거렸어요. 나도 기다릴게. 조금만 기다려, 윤희야. 창밖으로 빗소리가 들렸어요. 마치 누군가의 속삭임처럼 8개의 문을 두드렸고 8번 고개를 숙였다. 첫 번째 요양원은 소망의 집이었어요. 준호와 지우는 아침 일찍 도착했죠. 현관문을 열자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안내 데스크에 앉은 젊은 직원이 물었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한윤이라는 분을 찾고 있는데요. 1949년생, 여기 계신지.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어요. 고개를 저었죠. 저희 요양원엔 그런 분 안 계세요.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어요.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밖으로 나오자 봄 햇살이 따갑게 느껴졌어요. 지훈이 말했어요. 괜찮아요, 삼촌. 아직 7곳 남았어요. 두 번째 요양원 평화마을. 세 번째 은빛 정원. 네 번째 사랑채. 매번 같은 대답이 돌아왔어요. 그런 분 없습니다. 준호의 어깨가 점점 무거워졌어요. 지우는 삼촌의 표정을 읽을 수 있었죠. 희망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는 걸. 오후 2시 5번째 요양원 햇살 요양원. 준호는 이번에도 같은 질문을 했어요. 하지만 답은 같았죠. 죄송합니다. 명단에 없네요. 밖으로 나오는 준호의 걸음이 느려졌어요. 지훈이 물었어요. 삼촌, 쉬었다 갈까요? 아니야. 계속 가자.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어요. 6번째, 늘 푸른 집. 7번째, 희망의 언덕. 모두 같은 대답. 해가 저물기 시작했어요. 준호는 벤치에 앉아 편지를 꺼냈어요. 40년 묵은 종이가 손끝에서 바스락거렸죠. 지훈아, 네, 삼촌. 혹시 내가 너무 늦게 찾는 걸까? 지훈은 말없이 삼촌 옆에 앉았어요. 마지막 한 곳 남았잖아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래봤자 삼촌. 지훈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어요. 40년을 기다린 사람한테 하루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준호는 조카를 바라봤어요. 젊은 눈빛에 담긴 확신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웠죠. 그래, 가보자. 마지막 요양원, 은하수의 집. 저녁 6시 해가 지기 직전. 준호는 문을 열었어요. 복도는 조용했고 어딘가에서 피아노 소리가 들렸죠. 오래된 멜로디 슈베르트의 세레나데. 준호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이 곡.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윤희가 제일 좋아하던 곡이었거든요. 안내 데스크엔 40대쯤 되어 보이는 간호사가 서 있었어요. 이름표에 송은지라고 적혀 있었죠. 어떻게 오셨어요? 준호는 목소리를 가다듬었어요. 한윤이라는 분을 찾고 있습니다. 1949년생, 혹시 여기. 은지의 눈빛이 변했어요. 잠깐만요. 그녀가 명단을 확인했어요. 손가락이 한 줄에 멈췄죠.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계세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준호는 말을 잃었어요. 지훈이 대신 물었죠. 정말요? 한윤희 님이. 은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3년 전부터 여기 계세요. 그런데 그녀의 표정이 조심스러워졌어요. 지금 면회가 가능한 상태인지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은지가 안으로 들어갔어요. 준호는 그 자리에 서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죠.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40년. 40년을 기다린 순간이었으니까요. 복도 끝에서 피아노 소리가 계속 흘러나왔어요.
세레나데의 마지막 부분.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윤희야, 내가 여기 있구나. 5분이 흘렀어요. 은지가 돌아왔어요. 그녀의 표정은 복잡했죠. 어르신 먼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준호가 물었어요. 무슨 얘기인데요? 은지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어요. 윤희 어르신은 치매를 앓고 계세요. 중증이에요. 준호의 얼굴이 굳었어요. 치매? 네. 3년 전 입소하셨을 때도 이미 상태가 좋지 않으셨어요. 지금은 대부분의 기억을 잃으신 상태예요. 지훈이 물었어요. 그럼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건가요? 은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족도 못 알아보세요. 다만, 이상한 건 한 가지 이름만은 계속 중얼거리세요. 준호의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무슨 이름인데요? 은지가 준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준호 씨, 계속 그 이름을 부르세요. 자면서도 깨어서도. 준호는 그 자리에서 무너질 뻔했어요. 지훈이 얼른 삼촌을 붙잡았죠. 삼촌? 은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어르신이 그 준호 씨이신가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죠. 은지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어요. 그럼 만나보시겠어요? 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제발 부탁드립니다. 은지가 복도를 가리켰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지금 음악실에 계세요. 피아노 소리가 들리는 곳. 준호는 천천히 걸었어요. 한 걸음 한 걸음이 40년의 무게를 짊어진 것처럼 무거웠죠. 복도 끝 유리문 너머로 한 노인이 보였어요. 하얀 머리, 작은 몸.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죠. 준호는 멈췄어요. 그 뒷모습이 너무 낯설면서도 너무 익숙했어요. 은지가 문을 열었어요. 윤희 어르신, 손님 오셨어요.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주름 가득한 얼굴, 흐릿한 눈빛. 하지만 그 미소는 40년 전과 똑같았어요. 준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윤희가 그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누구세요? 준호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녀는 그를 몰라봤어요. 하지만 그 순간 윤희가 다시 말했어요. 준호 씨인가요? 시간이 멈췄어요.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응, 윤희야. 나야. 준호야. 윤희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준호 씨, 기다렸어요. 그 말 한마디에 40년의 시간이 무너져 내렸어요. 기억은 사라졌지만 마음은 기억했다. 준호는 윤희 앞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손을 뻗었다가 다시 걷었죠. 40년 만의 재회였지만 그녀는 그를 온전히 기억하지 못했어요. 윤희야, 나야. 준호. 윤희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준호 씨, 그 이름을 중얼거리면서도 눈빛은 공허했죠. 마치 안개 속을 헤매는 것처럼. 은지가 옆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어르신, 천천히 하세요. 윤희 어르신은 순간순간 기억이 돌아오기도 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편지를 꺼냈죠. 윤희야, 이거 내가 쓴 편지야. 40년 전에 편지를 윤희의 손에 올려놓았어요. 윤희는 편지를 내려다봤어요. 손가락으로 천천히 글씨를 따라갔죠. 이게 내가 쓴 거예요? 응, 내 글씨야. 내가 날 기다렸다고 사랑한다고 썼어. 윤희의 눈에 뭔가 스쳐 지나갔어요. 희미한 빛 같은 것. 기다렸어요. 준호 씨를. 그래, 맞아. 넌 날 기다렸어.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안해, 윤희야. 내가 너무 늦었어. 윤희는 준호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갑자기 웃었어요. 비 오던 날이었어요. 준호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뭐, 역 앞에서 비가 왔어요. 우산도 없이 기다렸어요. 윤희의 목소리는 아이처럼 맑았어요. 추웠어요. 근데 괜찮았어요. 준호 씨가 올 거라고 믿었으니까. 준호는 윤희의 손을 꼭 잡았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내가 떠났다고 들었어. 내 어머니가. 윤희가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는 무서웠어요. 날 가두려고 했어요. 그녀의 눈빛이 잠깐 선명해졌어요. 하지만 난 준호 씨를 포기 못했어요. 윤희야. 그래서 편지를 썼어요. 매년 생일마다. 준호의 눈이 커졌어요. 매년? 윤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40통? 다 썼어요. 근데 그녀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용기가 안 났어요. 보낼 수가 없었어요. 준호의 가슴이 무너졌어요. 40통의 편지. 그녀는 40년 동안 매년 그를 기억했던 거예요. 그 편지들. 지금 어디 있어? 윤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그녀의 눈빛이 다시 흐려졌어요. 당신은 누구세요? 그 말에 준호는 주저앉을 뻔했어요. 방금 전까지 자신을 기억하던 윤희가 다시 그를 잊어버렸어요. 은지가 준호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어요. 괜찮아요. 곧 다시 기억하실 거예요. 하지만 준호는 알았어요. 이게 그들의 현실이라는 걸. 윤희는 그를 기억했다가 잊었다가를 반복할 거예요. 마치 파도처럼. 30분이 흘렀어요. 윤희는 피아노 앞에 다시 앉았어요. 손가락을 건반 위에 올렸죠. 세레나데를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준호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40년 전 학교 음악실에서 윤희가 피아노를 치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때 그녀는 이렇게 말했었죠. 준호 씨, 이 곡 들으면 항상 당신 생각나요. 달빛처럼 부드러운 사람. 지금도 그녀는 그 곡을 치고 있었어요. 기억을 잃었어도 손가락은 기억하고 있었죠. 곡이 끝나자 윤희가 준호를 돌아봤어요. 당신, 이 곡 좋아하시나요? 준호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응, 좋아해. 저도 좋아해요. 근데 왜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윤희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요즘 많이 잊어버려요. 근데 이 곡만은 자꾸 치게 돼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누구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윤희는 잠시 생각했어요. 누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소중한 사람. 어떤 사람? 달빛 같은 사람. 윤희가 미소 지었어요.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얼굴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녀가 가슴에 손을 얹었어요. 여기가 자꾸 아파요. 그 사람 생각하면. 준호는 눈물을 참았어요. 그 사람도 너를 똑같이 생각하고 있을 거야. 정말요? 응. 매일 매순간. 윤희가 준호를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당신, 좋은 사람 같아요. 준호는 웃었어요. 슬픔과 기쁨이 뒤섞인 웃음이었죠. 나도, 내가 좋아. 저녁 시간이 됐어요. 은지가 말했어요. 어르신, 이제 면회 시간이 끝나요. 준호는 일어섰어요. 하지만 윤희의 손을 놓지 못했죠. 윤희야, 나 내일 또 올게. 윤희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내일? 누가 와요? 나, 준호, 준호. 그 이름을 중얼거리던 윤희가 갑자기 준호의 손을 꼭 잡았어요. 가지 마세요. 준호는 멈췄어요. 윤희야, 당신이 가면 외로워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가지 마세요. 윤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기억은 없었지만 마음은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을 놓으면 안 된다는 걸. 준호는 윤희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안 가, 안 갈게. 내일 또 올게, 모레도 매일 올게. 약속이에요? 응, 약속이야. 윤희가 천천히 손을 놓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준호 씨, 고마워요. 준호는 복도로 나왔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대야 했죠. 지훈이 물었어요. 삼촌, 괜찮으세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을 닦으면서, 응, 괜찮아. 윤희를 찾았으니까. 하지만 그의 가슴은 찢어지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찾았지만 그 사람은 자신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40년을 기다린 끝에 이게 그들의 현실이었죠. 은지가 다가왔어요. 어르신, 내일 또 오실 거죠? 네, 매일 올게요. 은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럼,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뭔데요? 윤희 어르신이 평소에 40통이라는 말을 자주 하세요. 뭔가를 40개 쓴 것 같은데 그게 뭔지 아시나요? 준호의 눈이 커졌어요. 편지, 편지일 거예요. 편지요? 윤희가 저한테 쓴 편지. 매년 하나씩 40년 동안. 은지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그럼 혹시 윤희 어르신 집에 남아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준호가 물었어요. 윤희 집 주소 아세요? 은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입소 서류에 있어요. 잠깐만요. 그녀가 안으로 들어갔어요. 준호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40통의 편지. 그게 정말 남아있다면 윤희의 40년이 그 안에 담겨 있을 거예요. 은지가 메모지를 들고 나왔어요. 여기에요. 성북구 삼선동 낡은 주택가예요. 준호는 메모지를 받아들었어요. 고맙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어요. 준호와 지우는 요양원을 나섰죠. 준호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총총했어요. 지훈아. 네, 내일 그 집에 가보자.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삼촌. 편지 꼭 찾을 거예요. 준호는 주머니에서 윤희의 편지를 꺼냈어요. 40년 전 그 한 통이 이제 40통이 될 수도 있었어요. 윤희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매년 생일마다 40통 다 썼어요. 준호는 편지를 가슴에 품었어요. 기다려, 윤희야. 내 마음 내가 다 찾아줄게. 40년의 침묵이 갇힌 집. 다음 날 아침 준호와 지우는 성북구 삼선동에 도착했어요. 주소를 따라 골목길을 걸었죠. 좁은 길, 낡은 담벼락, 녹슨 대문. 시간이 멈춘 것 같은 동네였어요. 여기인 것 같아요, 삼촌. 지훈이 가리킨 곳엔 오래된 단층 집이 있었어요. 페인트가 벗겨진 대문, 잡초가 무성한 마당. 준호는 대문 앞에 섰어요. 손을 뻗었다가 망설였죠. 윤희가 여기서 살았구나. 들어가 볼까요? 준호는 천천히 대문을 밀었어요.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죠. 마당엔 낙엽이 쌓여 있었어요.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은 흔적이 역력했어요. 현관문은 잠겨 있지 않았어요. 준호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먼지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섞여 코를 찔렀죠. 윤희야. 준호의 목소리가 텅 빈 집안에 울렸어요. 거실엔 낡은 소파와 탁자가 있었어요.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죠. 준호는 그 사진들을 하나씩 바라봤어요. 젊은 윤희의 모습, 피아노 앞에 앉은 모습, 교단에 선 모습, 그리고 한 장의 사진에서 멈췄어요. 윤희 혼자 찍은 흑백 사진. 뒷배경은 역 앞이었어요.
사진 뒤에 연필로 적힌 글씨. 1985년 4월 12일. 비 오던 날. 기다렸어요. 준호의 손이 떨렸어요. 그날. 그가 가지 않았던 그날. 윤희는 혼자 그곳에서 사진을 찍었던 거예요. 삼촌. 지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기 방 하나 있어요. 들어가 볼까요? 준호는 사진을 내려놓고 방으로 향했어요. 문을 열자 작은 방이 나타났어요. 침대, 옷장, 그리고 책상 하나. 책상 위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죠. 준호는 책상 앞에 앉았어요. 서랍을 열었어요. 첫 번째 서랍엔 낡은 일기장과 펜들, 두 번째 서랍엔 악보들, 그리고 세 번째 서랍. 거기엔 편지 봉투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어요. 준호의 숨이 멎었어요. 지훈아. 네. 있어. 편지가 여기 있어. 지훈이 달려왔어요.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 봉투를 하나씩 꺼냈어요. 하나, 둘, 셋. 20, 30, 40개. 정확히 40통의 편지였어요. 각 봉투마다 날짜가 적혀 있었죠. 1986년 4월 12일, 1987년 4월 12일, 1988년 4월 12일. 매년 같은 날짜. 준호의 생일이었어요. 40년 동안 단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준호는 첫 번째 편지를 열었어요. 준호 씨, 1년이 지났어요. 당신이 오지 않은지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혹시 이 편지가 당신에게 닿을까요? 용기가 나지 않아 보내지 못하지만 쓰는 것만으로도 당신과 연결된 기분이에요. 사랑해요, 준호 씨. 두 번째 편지. 준호 씨, 2년째예요. 오늘도 역 앞에 갔어요. 당신이 올 것 같아서요. 바보 같죠? 근데 멈출 수가 없어요. 당신을 사랑하니까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준호는 편지를 읽으며 무너져 내렸어요. 10번째 편지. 10년이 지났어요. 어머니는 제게 다른 사람을 만나라고 하세요. 하지만 전 당신 아니면 안 돼요. 이게 잘못된 사랑인가요? 그래도 좋아요. 당신만 사랑할래요. 20번째 편지. 20년이에요, 준호 씨. 제 머리에 흰머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주름도 생겼고요. 당신을 만나면 이 모습을 보고 놀랄까요? 그래도 괜찮아요. 당신이 기억하는 제 모습은 영원히 젊을 테니까요. 30번째 편지. 30년.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미안하다, 윤희야. 내 사랑을 막아서 전 어머니를 용서했어요. 하지만 당신은 저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제대로 기다리지 못한 저를. 40번째 편지. 준호는 마지막 편지를 펼쳤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았죠. 준호 씨, 40년이 지났어요. 제 기억이 흐려지고 있어요. 의사 선생님은 치매라고 하셨어요. 무섭지만 한편으론 다행이에요. 당신을 기억 못하면 이 그리움도 사라질 테니까요. 하지만 이 편지만은 남기고 싶어요. 혹시라도 당신이 이 편지를 읽게 된다면 알아주세요. 나는 평생 당신만 사랑했다고. 지금도 그리고 기억을 잃어도 내 마음은 당신을 기억할 거라고. 사랑해요, 이준호 씨. 당신의 윤희가. 편지가 눈물에 젖었어요. 준호의 눈물이었죠. 그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울었어요. 소리 없이 길게. 40년. 윤희는 40년 동안 그를 사랑했어요. 홀로 조용히 끝까지. 지우는 삼촌의 어깨를 감쌌어요. 말없이 함께 울었죠. 1시간이 지났어요. 준호는 편지들을 조심스럽게 가방에 담았어요. 40통 모두.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어요.
젊은 준호와 윤희가 함께 찍은 사진. 둘 다 웃고 있었어요. 행복해 보였죠. 지훈아, 내 삼촌. 나 엄청난 실수를 한 거구나. 준호의 목소리는 갈라졌어요. 40년 동안 윤희 혼자 이렇게 아파했는데 난 그냥 살았어. 삼촌도 몰랐잖아요. 그게 변명이 되나? 난 그냥 포기했어. 쉽게. 준호는 사진을 내려다봤어요. 윤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는데 40년을 혼자. 그는 사진을 가슴에 품었어요. 미안해, 윤희야. 정말, 정말 미안해. 그날 오후 준호는 다시 요양원을 찾았어요. 40통의 편지를 들고 은지가 반겼어요. 어르신 찾으셨어요? 네. 40통 모두. 정말요? 윤희 어르신이 좋아하시겠어요. 준호는 음악실로 향했어요. 윤희는 오늘도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어요. 준호가 들어서자 윤희가 돌아봤어요. 안녕하세요. 낯선 사람을 대하는 인사였어요. 준호는 익숙해졌어요. 매번 새롭게 시작하는 것에. 안녕, 윤희야. 나 준호야. 준호? 응. 이거 봐. 내가 쓴 편지들이야. 준호는 편지 봉투들을 꺼냈어요. 윤희의 눈이 커졌어요. 이게 내가 40년 동안 매년 쓴 편지. 나한테 주려고 했던 거. 윤희는 편지를 만졌어요. 손가락이 봉투 위를 천천히 미끄러졌죠. 내가 이걸 썼어요? 응, 전부 다. 윤희가 한 통을 열었어요. 자신의 글씨를 읽었죠. 그리고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나 누군가를 정말 사랑했나 봐요. 준호의 가슴이 찢어졌어요. 응, 윤희야. 넌 날 사랑했어. 끝까지. 윤희가 준호를 바라봤어요. 눈물 흐르는 얼굴로. 당신이 그 사람이에요? 응, 미안해요. 기억이 안 나서. 윤희가 울먹였어요. 분명 소중한 사람인데 얼굴도 이름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녀가 준호의 손을 잡았어요. 당신 보면 가슴이 따뜻해져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준호는 윤희의 손을 꼭 잡았어요. 괜찮아, 윤희야. 내가 기억 못해도 괜찮아. 내가 대신 기억할게. 우리 둘 다. 정말요? 응, 약속해. 윤희가 천천히 웃었어요. 슬프면서도 아름다운 미소였죠. 고마워요. 준호 씨. 그 순간 준호는 깨달았어요. 사랑은 기억이 아니라는 걸, 마음이라는 걸. 윤희는 그를 기억하지 못했지만 여전히 그를 사랑하고 있었어요. 마음이 기억하고 있었으니까요. 무너지는 순간 가장 진실한 것이 드러난다. 그날 이후로 준호는 매일 요양원을 찾았어요. 아침 10시면 도착해서 저녁 6시에 떠났죠. 윤희 옆에서 편지를 읽어주고 피아노를 함께 들었어요. 매일 윤희는 그를 처음 만나는 사람처럼 대했어요. 매일 준호는 다시 자신을 소개했죠. 나 준호야. 내가 사랑했던 사람. 일주일이 지났어요. 준호는 12번째 편지를 읽어주고 있었어요. 준호 씨, 오늘 꿈을 꿨어요. 당신과 함께 바닷가를 걷는 꿈. 손을 잡고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깨고 싶지 않았어요. 윤희가 중얼거렸어요. 바다, 가보고 싶어요. 준호가 물었어요. 바다? 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꾸 바다가 보고 싶어요. 준호는 편지를 내려다봤어요. 윤희가 꿈꿨던 바다. 둘이 함께 가고 싶어 했던 곳. 그럼, 가자. 바다. 윤희가 놀란 눈으로 준호를 봤어요. 정말요? 응. 나랑 같이. 다음 날. 준호는 은지에게 부탁했어요. 하루만요.
윤희를 바다에 데려가고 싶어요. 은지는 난색을 표했어요. 어르신, 윤희 어르신 상태가 불안정하세요. 외출은 위험해요. 알아요. 근데 제발 부탁드립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간절했어요. 윤희가 평생 바다를 그리워했어요. 이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요. 은지는 준호의 눈을 바라봤어요. 그 안에 담긴 절박함을 읽을 수 있었죠. 알겠어요. 하지만 제가 함께 가야 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오전, 준호, 윤희, 은지, 그리고 지훈. 네 사람은 차를 타고 동해로 향했어요. 2시간의 여정. 윤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어디 가요? 바다. 내가 보고 싶어 하던 곳. 바다. 윤희는 미소 지었어요. 설레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준호는 윤희의 손을 잡았어요. 곧 도착해. 정오쯤 그들은 바다에 도착했어요. 파란 하늘, 푸른 바다, 하얀 파도가 모래사장을 쓸고 지나갔죠. 윤희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멈췄어요. 바다를 바라보며 와,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예뻐요. 너무 예뻐요. 준호는 윤희의 손을 이끌었어요. 가까이 가보자. 모래사장을 걸었어요. 파도 소리가 귓가에 울렸죠. 윤희는 신발을 벗었어요. 맨발로 모래를 밟았어요. 차가워요. 근데 기분 좋아요. 준호도 신발을 벗었어요. 둘은 나란히 바다를 향해 걸었죠. 파도가 발끝을 적셨어요. 윤희가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맑은 웃음이었어요. 준호 씨, 이거 봐요. 파도가 와요. 조심해, 윤희야. 준호는 윤희의 허리를 가만히 잡았어요. 혹시 넘어질까봐. 윤희는 준호를 올려다봤어요. 당신, 좋은 사람이에요. 너도, 우리 전에 만난 적 있나요? 준호의 가슴이 아렸어요. 응, 아주 오래전에. 어땠어요? 그때 우리, 준호는 바다를 바라봤어요. 행복했어? 많이. 그럼, 왜 헤어졌어요? 바보였어. 내가.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너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어. 믿어야 할 걸 믿지 않았고, 포기하지 말아야 할 걸 포기했어. 윤희는 준호의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후회해요? 매일. 그럼, 이제라도 괜찮지 않나요? 준호는 윤희를 바라봤어요. 뭐가? 다시 시작하는 거요. 우리. 그 말에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윤희야, 전 당신 기억은 못해요. 근데 이상해요. 윤희가 준호의 손을 꼭 잡았어요. 당신 보면 자꾸 울고 싶고, 안기고 싶고, 미안하고 그래요. 이게 사랑인가요? 준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윤희를 끌어안았죠. 미안해, 윤희야. 정말 미안해. 40년을 혼자 아프게 해서. 윤희는 준호의 품에 안긴 채 물었어요. 40년이요? 응. 넌 40년 동안 날 기다렸어. 혼자. 그럼 당신은? 난 도망쳤어. 비겁하게. 윤희가 천천히 준호를 밀어냈어요. 그리고 그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죠. 이제 왔잖아요. 뭐, 40년 걸렸어도 왔잖아요. 그럼 된 거예요. 윤희가 웃었어요. 눈물 흐르면서 기다린 보람 있네요. 그 순간 준호는 무너졌어요. 윤희의 품에 얼굴을 묻고 소리내어 울었죠. 78년을 살면서 처음 내는 아이처럼 서러운 울음이었어요.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윤희는 준호의 등을 토닥였어요.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파도 소리가 그들의 울음을 감싸 안았어요.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부드러웠죠.
지훈과 은지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은지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런 사랑도 있구나.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40년이요. 믿어지세요? 믿어져요. 저 눈빛 보면. 1시간 후 그들은 바닷가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윤희는 커피를 홀짝이며 바다를 바라봤죠. 준호 씨, 응? 이거 꿈 아니죠? 준호가 웃었어요. 꿈 아니야. 깨고 싶지 않아요. 이 순간 안 깰 거야. 약속해. 윤희는 준호에게 기댔어요. 피곤해요. 잠깐 눈 좀 붙일게요. 그래, 자. 윤희는 준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았어요. 준호는 윤희의 머리를 쓰다듬었죠. 사랑해, 윤희야. 잠든 윤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입가엔 미소가 번져 있었죠. 해질녘. 윤희가 깼어요. 눈을 뜨자마자 물었어요. 여기, 어디예요? 준호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바다야. 우리 함께 온 거. 우리? 윤희는 준호를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당신은 누구세요? 또다시 윤희는 그를 잊어버렸어요. 준호는 익숙하게 웃었어요. 슬픔을 감춘 웃음으로. 나 준호야. 내가 사랑했던 사람. 사랑? 윤희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제가 당신을 사랑했어요? 응. 지금도요? 준호는 윤희의 손을 잡았어요. 지금도. 윤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럼 저도 사랑하면 안 될까요? 지금부터.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래. 그렇게 하자. 약속이에요? 응. 약속? 윤희가 웃었어요. 좋아요. 당신 마음에 들어요, 준호 씨.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노을이 바다를 온통 황금빛으로 물들였죠. 준호는 윤희와 손을 맞잡고 그 노을을 바라봤어요. 매일 새롭게 시작하는 사랑. 매일 무너지고 매일 다시 쌓는 사랑. 그게 그들의 운명이었어요. 하지만 준호는 괜찮았어요. 윤희가 옆에 있는 한 몇 번이고 다시 시작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요양원으로 돌아오는 차 안. 윤희는 다시 잠들었어요. 은지가 조용히 준호에게 말했어요. 어르신, 오늘 정말 행복해 보이셨어요. 윤희 어르신. 준호는 잠든 윤희를 내려다봤어요. 그럼 됐어요. 하지만 은지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어요. 윤희 어르신 상태가 좋지 않으세요. 의사 선생님 말로는. 알아요. 준호가 말을 끊었어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 알아요. 죄송해요. 괜찮아요. 그래서 더 매일 올 거예요. 준호는 윤희의 손을 꼭 잡았어요. 남은 시간 동안 매일 사랑할 거예요. 40년 못한 만큼.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창밖으로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죠. 준호는 중얼거렸어요. 조금만 기다려줘, 윤희야. 우리 이야기 아직 끝나지 않았어. 진실은 가장 어두운 순간에 빛난다. 3주가 지났어요. 준호는 약속대로 매일 요양원을 찾았죠. 하지만 윤희의 상태는 나빠지고 있었어요. 말이 줄어들었고 잠자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어떤 날은 하루 종일 눈을 뜨지 못했죠. 준호는 그런 윤희 곁에서 편지를 읽어주었어요. 목소리가 쉬어도 손이 떨려도 멈추지 않았어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준호는 35번째 편지를 읽고 있었어요. 준호 씨, 35년째예요. 오늘 거울을 봤는데 제가 너무 늙어 있었어요. 당신이 저를 보면 알아볼 수 있을까요? 두려워요. 하지만 그때 윤희가 눈을 떴어요. 준호를 바라봤죠. 준호 씨? 준호는 화들짝 놀랐어요.
윤희가 그의 이름을 불렀거든요. 기억하지 못하던 그녀가 윤희야, 날 아는 거야? 윤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억나요. 조금씩. 뭐가 기억나? 당신 얼굴, 웃는 모습. 윤희의 손이 준호의 뺨을 더듬었어요. 그때 우리 참 행복했죠?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응, 윤희야. 정말 행복했어. 왜 헤어진 거예요? 그 질문에 준호는 멈췄어요. 윤희는 계속 물었죠. 당신이 저를 버린 거예요? 아니야, 윤희야. 그럼 제가 당신을 떠난 거예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우린 오해 때문에 헤어진 거야. 오해? 윤희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무슨 오해요? 준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40년 만에 처음으로 그날의 진실을 말했죠. 그날 내 어머니가 내게 말했어. 내가 서울로 떠났다고, 다른 사람과 약혼했다고. 어머니가? 난 그 말을 믿었어. 바보같이 확인도 하지 않고.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역에서 기다리고 있는 줄도 모르고 난 그냥 포기했어. 윤희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 그러셨구나. 미안해, 윤희야. 내가 제대로 싸우지 않아서. 아니에요. 윤희가 고개를 저었어요. 저도 용기가 없었어요. 직접 찾아가지 못했으니까. 윤희야, 우리 둘 다 바보였어요. 윤희가 쓸쓸히 웃었어요. 사랑하면서도 서로에게 다가가지 못한. 준호는 윤희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우리. 윤희는 준호를 바라봤어요. 준호 씨, 응? 한 가지만 말해줄래요? 뭐든지. 윤희가 조용히 물었어요. 당신 40년 동안 행복했어요? 그 질문에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윤희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준호도 행복하지 않았다는 걸. 아니, 행복하지 않았어. 준호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매일 너를 생각했어. 후회했어. 만약 그날 내가 역에 갔더라면, 만약 내 어머니 말을 믿지 않았더라면, 그 생각만 하면서 살았어. 윤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저도요. 똑같아요. 윤희야, 40년 동안 하루도 당신을 잊은 적 없어요. 매년 편지 쓰면서 혼자 울면서 바보같이 기다렸어요. 윤희가 울먹였어요.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우리는 그렇게 사랑했는데. 준호는 윤희를 끌어안았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도 미안해요, 준호 씨. 둘은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어요. 4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을, 후회를, 그리움을 모두 쏟아냈죠. 한참 후, 윤희가 준호에게서 천천히 몸을 떼었어요. 준호 씨, 응? 저, 하나 더 기억나는 게 있어요. 뭔데? 윤희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어요. 제 집, 다락방에 뭔가 더 있어요. 다락방? 네. 편지 말고 다른 것. 준호의 눈이 커졌어요. 뭐가 있는데? 상자. 나무 상자요. 윤희의 목소리가 가늘어졌어요. 거기에 제가 뭔가 중요한 걸 넣어뒀어요. 근데 뭔지는 기억이. 윤희는 이마를 짚었어요. 머리가 아픈 듯 했죠. 괜찮아, 윤희야. 무리하지 마. 아니요. 중요해요. 당신이 꼭 봐야 해요. 윤희가 준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제발, 찾아줘요. 그녀의 눈빛은 간절했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찾을게. 약속이에요? 응, 약속이야. 윤희는 안도하며 눈을 감았어요.
고마워요. 준호 씨. 그리고 다시 잠에 빠졌죠. 준호는 윤희의 이마에 키스했어요. 잘 자, 윤희야. 다음 날 아침, 준호와 지우는 다시 윤희의 집을 찾았어요. 다락방은 좁고 어두웠어요. 먼지가 자욱했죠. 삼촌, 여기 뭔가 있어요. 지훈이 구석에서 나무 상자를 발견했어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죠. 준호는 상자를 열려고 했지만 잠겨 있었어요. 열쇠가 필요해. 어디 있을까요? 준호는 다락방을 둘러봤어요. 오래된 트렁크, 낡은 옷가지들, 먼지 쌓인 액자들. 그때 한 액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뒷면에 뭔가 붙어 있었죠. 준호는 액자를 뒤집었어요. 테이프로 붙어 있는 작은 열쇠. 있다. 준호는 열쇠로 상자를 열었어요. 삐걱 소리와 함께 뚜껑이 열렸죠. 안에는 준호의 숨이 멎었어요. 작은 아기 옷, 초음파 사진, 그리고 병원 진단서. 진단서를 집어든 준호의 손이 떨렸어요. 임신 12주 진단. 환자명 한윤희. 1985년 6월. 준호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게 무슨... 아기 옷 밑에는 또 다른 종이가 있었어요. 윤희의 글씨였죠. 준호 씨, 당신을 마지막으로 만난 날 우리 사이에 아이가 생겼어요. 기쁘면서도 두려웠어요. 당신에게 말하고 싶었지만 당신은 오지 않았고 나는 혼자였어요. 3개월 후 아이를 잃었어요. 유산이었어요. 그날 나는 당신도 아이도 모든 걸 잃었어요. 이 상자는 우리 아이의 유일한 흔적이에요. 당신이 언젠가 이걸 보게 된다면 알아주세요. 우리에겐 아이가 있었다고. 비록 짧았지만 존재했다고. 준호는 그 자리에 무너져 앉았어요. 상자를 떨어뜨렸죠. 아이. 우리 아이가. 지훈이 얼른 삼촌을 붙잡았어요. 삼촌.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울었어요. 소리내어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윤희는 혼자였어요. 아이를 가졌고 아이를 잃었고 그 슬픔을 혼자 견뎠어요. 40년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윤희야, 미안해, 미안해. 준호의 울음이 다락방에 울려 퍼졌어요. 40년 전 그날, 만약 그가 역에 갔더라면, 만약 윤희를 믿었더라면, 그들에겐 가족이 있었을 거예요. 아이가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모든 건 사라지고 없었어요. 남은 건 작은 아기 옷 한 벌과 빛바랜 초음파 사진뿐. 준호는 그 옷을 가슴에 품었어요. 미안해. 우리 아기. 아빠가 미안해. 그날 준호는 4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이 아버지였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영원히 아버지가 될 수 없다는 것도. 끝은 시작이고 이별은 약속이다. 준호는 그날 밤 요양원에 가지 못했어요. 다락방 바닥에 주저앉아 아기 옷을 안고 하염없이 울었죠. 지우는 말없이 삼촌 곁을 지켰어요. 밤이 깊어갔어요. 준호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가야 해. 윤희에게. 삼촌, 내일 가는 게. 안 돼. 준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윤희 혼자 이 무게를 40년 동안 짊어졌어. 이제 나도 함께 져야 해. 밤 11시. 준호는 요양원 문을 두드렸어요. 은지가 놀라 나왔죠. 어르신, 이 시간에? 윤희를 봐야 해요. 제발. 은지는 준호의 눈을 보고 물러섰어요. 들어오세요. 복도는 조용했어요. 준호는 윤희의 방으로 향했죠. 문을 열자 작은 침대에 누워있는 윤희가 보였어요. 달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죠. 준호는 침대 옆에 앉았어요. 윤희의 손을 잡았어요. 윤희야. 윤희가 천천히 눈을 떴어요. 준호 씨? 응, 나야.
윤희는 희미하게 웃었어요.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미안해. 늦었어. 준호는 나무 상자를 꺼냈어요. 윤희의 눈이 커졌어요. 그거 찾았어. 내가 말한 상자. 준호는 상자를 열었어요. 아기 옷을 꺼냈죠. 윤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우리 아기. 응. 준호도 울었어요. 미안해, 윤희야. 그때 내가 있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윤희가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내 잘못이야. 내가 너를 혼자 두었어. 아이까지. 준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윤희는 준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준호 씨, 저 하나만 말해도 될까요? 응, 뭐든지. 윤희는 천천히 말했어요. 저 후회 안 해요. 뭐? 당신을 사랑한 것, 아이를 가진 것, 40년을 기다린 것. 하나도 후회 안 해요. 윤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전부 진심이었으니까요. 제 선택이었으니까요. 준호는 윤희를 바라봤어요. 윤희야, 당신도 후회하지 마세요. 우린 최선을 다했어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윤희가 준호의 뺨을 어루만졌어요. 이제 만났잖아요. 늦었어도 만났어요. 응, 그럼 된 거예요. 윤희는 미소 지었어요. 슬프지만 평화로운 미소였죠. 준호 씨, 한 가지 부탁 들어줄래요? 뭐든지 말해. 피아노 쳐줄래요? 우리 노래.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윤희를 휠체어에 조심스럽게 앉혔죠. 음악실로 향했어요. 달빛이 피아노를 비추고 있었어요. 준호는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40년 만에 치는 피아노였죠. 손가락이 건반 위에 올려졌어요. 슈베르트의 세레나데. 윤희가 사랑했던 곡. 음이 흘러나왔어요. 서툴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죠. 윤희는 눈을 감고 들었어요. 눈물을 흘리며. 곡이 끝나자 윤희가 말했어요. 예뻐요. 너무 예뻐요. 넌 더 예뻐. 준호가 윤희를 마주봤어요. 윤희야, 지금 할 말이 있어. 뭐예요? 준호는 윤희의 두 손을 잡았어요. 40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말하고 싶어.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나랑 결혼해 줄래? 윤희의 눈이 커졌어요. 뭐? 라고요? 늦었어. 너무 늦었어. 근데 그래도 하고 싶어. 너를 내 아내로, 나를 내 남편으로.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비록 시간이 얼마 없어도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그렇게 살고 싶어. 윤희는 울먹이며 웃었어요. 바보. 이제 와서. 응, 바보야. 40년 늦은 바보. 윤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결혼해요. 준호는 윤희를 끌어안았어요. 고마워, 윤희야. 저야말로 고마워요, 준호 씨. 다음 날, 준호는 은지와 지훈의 도움을 받아 간단한 준비를 했어요. 요양원 정원에 하얀 천을 걸었죠. 꽃을 몇 송이 놓았어요. 거창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진심이었죠. 오후 3시, 윤희는 하얀 블라우스를 입고 나왔어요. 준호는 정장을 입었어요. 둘은 마주보고 섰죠. 은지가 증인이 되어 주었어요. 지훈이 사진을 찍었죠. 준호가 말했어요. 윤희야, 40년 동안 기다려줘서 고마워. 이제부터 남은 시간 매일 사랑할게. 윤희가 대답했어요. 준호 씨, 40년 동안 마음속에 살아줘서 고마워요. 남은 시간 함께 행복해요. 둘은 손을 맞잡았어요. 키스는 하지 않았어요. 대신 이마를 맞댔죠. 조용하고 따뜻한 순간이었어요. 은지가 박수를 쳤어요. 지훈도 울먹이며 박수쳤죠.
축하합니다. 두 분. 준호는 윤희에게 반지를 끼워줬어요. 간단한 은반지였지만 윤희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처럼 바라봤어요. 예뻐요, 준호 씨. 넌 더 예뻐. 윤희가 웃었어요. 맑고 행복한 웃음이었죠. 그날부터 일주일. 준호는 윤희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매일 손을 잡았고 편지를 읽어줬고 피아노를 쳤어요. 윤희는 점점 말이 줄었어요. 잠자는 시간이 길어졌죠. 하지만 준호의 손을 잡으면 희미하게 웃었어요. 어느 날 아침, 윤희는 준호를 불렀어요. 준호 씨, 응, 여기 있어. 피곤해요. 많이. 그럼 자. 내가 옆에 있을게. 윤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자고 싶지 않아요. 왜? 당신 보고 싶으니까.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나도 보고 싶어. 항상. 윤희는 준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준호 씨 약속해줘요. 뭘? 제가 먼저 가면 너무 슬퍼하지 말아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못 약속해. 왜요? 너를 사랑하니까. 40년 늦게 사랑하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슬퍼하지 않아? 윤희가 미소 지었어요. 그럼 조금만 슬퍼해요.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요. 윤희야, 약속이에요. 준호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약속할게. 윤희는 안도한 듯 눈을 감았어요. 고마워요, 준호 씨. 당신을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요. 나도야, 윤희야. 나도 정말 행복했어. 윤희의 손에서 힘이 빠졌어요. 호흡이 느려졌죠. 준호는 윤희의 이마에 키스했어요. 사랑해, 윤희야. 영원히. 저도 사랑해요. 그것이 윤희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그녀는 준호의 손을 잡은 채 조용히 눈을 감았죠. 미소를 띤 얼굴로. 준호는 윤희를 끌어안고 울었어요. 소리내어 길게.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사랑의 눈물이었죠.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고마워, 윤희야. 날 기다려줘서, 날 사랑해줘서. 1년 후, 준호는 윤희가 묻힌 묘지를 찾았어요. 옆엔 작은 비석이 하나 더 있었죠. 우리의 아이, 영원히 기억하리. 준호가 세운 비석이었어요. 그는 꽃을 놓고 앉았어요. 윤희야, 나야. 또 왔어. 바람이 불었어요. 나뭇잎이 살랑거렸죠. 지난 1년 약속대로 살았어. 조금 슬펐지만 행복하게. 준호는 미소 지었어요. 내 편지들 전부 책으로 엮었어. 40년의 편지라고. 사람들이 많이 읽더라. 다들 울면서 읽는데. 그는 책 한 권을 무덤 앞에 놓았어요. 우리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 사랑은 늦어도 괜찮다고, 시간은 중요하지 않다고. 준호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죠. 윤희야, 나 곧 갈게. 조금만 기다려. 거기서도 피아노 쳐줄 거지? 바람이 또 불었어요.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준호는 일어섰어요. 뒤돌아보지 않고 걸었죠. 마음은 가벼웠어요. 윤희는 이제 아프지 않았으니까요. 그들의 아이도 함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언젠가 그곳에서 다시 만날 테니까요. 그때는 젊은 모습으로 40년의 시간도 오해도 아픔도 없이 오직 사랑만 남은 곳에서 진심은 시간의 벽을 넘어 결국 닿는다. 비록 늦더라도 반드시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당신의 이야기도 언젠가 들려주세요. 댓글로 함께 나눠요.